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파이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이 펼쳐나가고 있는 세상 관련되는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파이 네트워크에서 스테이크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제 소개하고, 그게 제가 직접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는 작업을 했는데, 그때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스테이크 된 0.2 파이가 펜딩되어 있고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저거가 잘못됐나 하고, 제가 메시지를 집사람께 보내보고 집사람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보고 절차를 거쳤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서 걱정을 했었는데, 한 2, 3일 후에 그 스테이크 됐던 것이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도 혹시나 바로 스테이크 된 것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뭔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오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혹시 참고로 해보시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 하나 보냈는데도 파이코인이 필요하듯이 웹3 시대에는 이렇게 이제 수수료를 지불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상당히 활성화될 것 같다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게, 그저께 트위터에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이 이제 제가 좀 염두에 두는 게, 프리미엄 기능을 두 가지로 이제 나눈다고 그래요. 하나는 가격을 조금 더 싸게 하면서 이제 광고를 좀 집어넣고, 하나는 좀 더 가격을 높게 함으로써 광고를 없앤다, 이런 기능을 하는데, 가격이 얼마나 될지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하지만은 저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이 트위터에서 지불 수단으로 뭘 할 것인가, 이게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저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위터의 수수료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제 파이코인을 하면서 이 플랫폼에서 스테이크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고 하는 것들도 이런 가짜 뉴스라든가 로봇하고의 어떤 대화라든가 모든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이런 방편으로 유료 플랫폼으로 이제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웹3가 좀 더 활성화되고 우리 파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은, 유료가 된다고 하면은 파이코인을 이제 오픈돼 가서 구매가 가능할 때 사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이제 활용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은 이제 기반을 닦고 나가고 있지만은 점차 파이 네트워크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앞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라이트닝 랩스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이 비트코인을 좀 더 어떻게 하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의 자산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통화로 활용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던 비트코인 자체를 이 라이트닝 랩스에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토콜이 이제 개발됐고, 그것이 이제 알파 버전을 통해서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메인넷으로 오픈됐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도 파이코인이 지금은 이제 크로스드 메인넷 이지만은 오픈넷 가게 되면은 상당히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만들었던 것이 이제 라이트닝 랩스에서 탭 루트 아셋이라고 하는 블록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여기에 모든 자산들이 이런 라이트닝을 다중 자산 네트워크로 만들고 잠재적으로 돈의 인터넷으로서의 비트코인의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앞으로 비트코인을 르네상스 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다, 이렇게 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앞으로 얼마나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하는 것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대중들이 쓸 수 있게 하느냐가 이제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새로운 탭루트 프로토콜을 만들므로써 오픈함으로써 이제 이런 기능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동안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지켜봐 왔고, 지난주에는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좀 공부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이제 소비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이렇게 라이트닝 랩스를 만들었던 그 엘리자베스 스타크라는 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엘리자베스 스타크 하면, 엘리자베스 하면은 이제 이 엘리자베스 스타크가 공동 창립을 하면서 이런 분산형 기술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이 양반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거는 그 스탠포드의 스타트엑스의 상주 기업가로 이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타트엑스는 그 니콜라스 박사가 거기에 이제 주로 관여를 해서 많은 이제 기업들을 창업하는 데 지원을 해줬던 것이 스타트엑스인데, 여기에 이제 상주 기업가로 활동을 했던 것들 기록하고 이런 거 보면은 그 엘리자베스 스타크라는 분이 이런 암호화폐계에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에서도 뭐 수료를 했고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우리가 이제 엘리자베스 하면은 또 이제 엘리자베스 와렌이라는 분이 계시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와렌은 그 안티 크립토 아미, 이 크립토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겠다 해서 상당히 선거 캠페인으로 만들면서 활동을 하는 이런 분인데, 이분은 이제 게리 겐슬러가 청문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기 전부터 게리 겐슬러하고 소통을 하면서 청문회에 어떤 질문을 하면은 당신이 원하는 답변이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소통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안티 그 크립토의 역할을 많이 해왔던 이 양반이 이제 엘리자베스 와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뭐 엘리자베스 스타크하고 엘리자베스 와렌이 뭐 이런 것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암호화폐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들이라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탭루트 아셋이 메인넷 출시되자마자 한 15,000개의 개별 자산이 민팅되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을 정도로 상당히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이것이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한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성장하는 추세를 보면은 어떤 분이 한 1200%가 증가됐다, 12배가 증가됐다, 이런 표현을 썼을 정도로 라이트닝 그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으로는 그 거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쓰면서 번개불에 콩튀기에 먹듯이 금방 된다고 해서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수수료도 무시할 정도로 싸고 빨리 거래가 되는 이런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고, 여기에 더군다나 이제 자산 토큰화 시기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고, 잭 도시가 본래 이제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트위터하고 이제 결합을 시키겠다. 앞으로 트위터의 지불 수단 같은 것으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쓰겠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지원을 잭 도시가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 가상자산을 발행할 수 있는 프로토콜까지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엄청난 그런 효율적인 방안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메인넷 나오기 전에 메인넷 알파에서 금이라든가 미국 국채, 프로그램식 쿠폰 지급 회사채 등 실물 자산을 이미 대상으로 해서 메인넷을 실험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많이 해왔던 것을 이제 그 며칠 전에 이제 메인넷으로 출시하게 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라이트닝 랩스는 이런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그 비트코인은 이제 보안과 탈중앙화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확장성 강화가 쉽지 않다 해서 이게 보안 탈중앙화 확산, 이 트릴레마라고 얘기해서 이 세 가지 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 해서 이제 그 보안과 탈중앙화와 확산에 대해서 이제 그 트릴레마라는 이런 포인트를 썼는데, 이렇게 그 비트코인 채택 사용을 쉽게 확산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 발전돼 나감으로써 기술 확장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짐으로써 비트코인의 저장 가치로서의 어떤 그런 자산 저장 가치로서의 어떤 역할뿐만 아니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데 그다음 우리의 파이코인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관심을 계속 가져보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이제 그 비트파이넥스의 CTO로 있는 분인데 이 비트파이넥스의 CTO로 있는 분이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앞으로 비트파이넥스 이런 데서도 활용을 하게 됨으로써 폭발적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포인트를 썼길래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비트파이넥스에서는 이제 여기에서는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드, 뭐 라이트코인 이런 거를 주로 이제 쓰고 있는데 여기에 CTO는 그 테드의 CEO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분은 파올로 아도이노 또는 아르도이노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불렀는데 8살 때부터 이제 코딩에 매료됐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8살 때 코딩에 매료됐다. 상당히 이제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 양반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해결하는 그런 방법에 그 도전하는 것이 본인의 이제 그 상당히 장점이다, 하고 싶다 이런 포인트를 썼고 이러면서 이제 통신이나 금융, 암호화 및 AI 분야를 활용하여 내일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 이것이 이제 그 아도니오라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철학입니다. 이 양반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들을 훑어보면은 코딩을 가지고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기술 개발에 기억을 하고 혁신적인 인프라 설계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던 분인데 양반이 이제 비트파이넥스를 CTO로 근무하면서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라이트닝을 이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양반의 포인이 다른 거래소가 신중한 이유, 지금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이제 바이낸스도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한다고 했고, 뭐 크라켄하고 몇 곳이 이제 이렇게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활용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그 레이어 2 솔루션의 기술 성숙도와 복잡하기 때문에 좀 그렇다. 그러나 비트파이넥스는 업계 과제로 받아들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도이노라는 친구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본인도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이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파이넥스에서 기술적으로 레이어 2의 기술적으로 복잡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도입을 했다. 이런 포인트를 쓴 것 같고, 비트코인은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5천억 달러 규모의 그 자산입니다.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블록체인에 있어서 큰 손실이나 다름없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은 이 블록체인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그 비트코인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이 엄청난 큰 자산이면서도 이렇게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손실이라고 포인할 이런 포인트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할 필요가 있겠고, 지금은 이제 스위스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위스에 한번 들어가 보면 스위스의 루가노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호숫가에 있는 도시인데, 저도 옛날 이스파라, 바레제, 뭐 이와 같은 곳에 그 유럽 공동 원자력 연구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한번 방문을 해서 그 주변을 한번 다녔던 곳, 한 일주일간 있으면서 그 주변을 다녔던 기억이 나서, 루가노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호숫가에 있는 그 이태리의 풍들의 어떤 분위기를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스위스하고 이태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지만은 일단 스위스에 있기 때문에 이태리 말로 주로 이제 쓰고 있는 곳인데, 이 루가노라는 도시가 요즘 이제 뉴스에 나왔던 이유는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을 연동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LVGA,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고 있고, 이 도시가 유럽의 비트코인 수도를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루가노시에서 비트코인 계획 플랜 B의 일환으로 시내 350개 가맹점이 그 루가 결제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이제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루가노라는 한 6만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가 플랜 B라는 걸로 그 테드의 CEO로 있는 아도이노라는 친구가 직접 지원을 함으로써 이런 플랜 B를 만들어서 이런 소도시에 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 이게 상당히 관심 있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것 아니냐. 스위스의 한 도시가, 루가노라는 도시가 그 비트코인을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한 6만 되는 도시 안에서만 이지만은 그래도 지금 한 2만 이상이 이제 활성화 시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하고, 350개 가맹점이 이제 이런 그 루가 결제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의 뉴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드려보고 있는데, 이 플랜 B가 뭐냐? 루가노시와 테드사의 합작 프로젝트로서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도이노가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10월 달에 20일, 21일이니까 뭐 최근에 비트코인 컨퍼런스 플랜 B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아담 백이 참여하는 걸 보고 저도 이제 좀 놀랐었는데, 이 스위스 안에 있는 이태리 조그마한 루가노라는 도시에서 비트코인을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고, 금년 12월 달부터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통해서 세금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주로 그 암호화폐를 지급 수단으로 하는 이런 소도시가 있었는데, 이게 본래 루가노라는 도시가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부터 주크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또 있었습니다. 주크는 그 베른에서 쭈리 가기 전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인데 한 2만 정도 가까이 되는 도시인 것 같은데, 디지털 미래를 향한 중요한 단계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디지털 미래가 곧 다가올 텐데, 이 주크 도시에서는 완전히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반기부터는 국세청 납부전표에 QR코드를 활용하고 여기에 암호화폐를 직접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를 들면 파이코인이 그 납부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는 그런 것이라면 그 QR코드에 우리 파이코인의 QR코드로서도 바로 송금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곧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세금 납부 고지서의 QR코드를 적용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주크가 이 세계의 암호화폐의 가장 순위도에 6번째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스위스가 이렇게 소도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활성화시켜 나가구나. 거기에 이제 이 주크의 디질세라 스위스 루가노가 그게 따라가고 있다. 이런 걸 보면서 야, 앞으로 이 스위스가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한 이런 또는 그 한 도시에서 세금까지도 암호화폐로 지급할 수 있고 세금 고지서에 QR코드로 세금 납부할 수 있는 걸 보면서 앞으로 암호화폐 세계가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를 좀 더 예상해 볼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아닐까 하고 이제 기대를 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한편인 외신에서는 이제 그 유명 비트코인 개발자 중에 한 분인데 이렇게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 개발 참여하는 것을 자기는 중단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개발을 그동안 해오던
사람이 공개적으로 메일을 통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던 그게 사유가 뭐냐.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봤는데, 현재 라이트닝 네트워크에는 치명적인 보안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 단순한 공격은 효과적으로 이제 방어해낼 수 있지만은 일정 수준 이상의 공격자는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제 좀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하나 얘기했던 것 중에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들은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주요 후원사들은 테드와 비트파이넥스, 블록스트림 등 투명하지 않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테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USDT를 만드는 거니까, 물론 USDT가 한때는 이제 그 예산 부족 관련돼서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지금은 전혀 문제 없이 이제 USDT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단지 미국 입장에서는 USDC가 이제 서클사에서 만들었던 것이 미국 중심으로 되어가고 있고, 그 테드의 본사는 일단은 홍콩에 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동아시아 쪽으로 이제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좀 견제하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 테드하고 그 비트파이넥스에서도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주로 지원한다고 하는 그까지는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블록스트림이 투명하지 않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야, 블록스트림은, 아담백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끔 설명을 드렸던 아담백이라고 이 영국의 암호학자로서 비트코인 탄생에 직접 기여를 했던 분이고, 이 자격 증명에 사용되는 해시캐시를 발명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블록스트림을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회사로서 2014년도에 만들어서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만들었던 회사에 대해서도 투명하지 않는 기업들이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 문제가 있는지는 확인을 할 수 없지만은, 아담백이라는 분은 지난 8월 달에 비트코인이 내년 3월 달 되면은 10만 불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 때문에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 이런 기술의 전문가에 있는 사람이 내년 3월 달 반감기에 10만 불을 도달할 거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상당히 이제 그 리플과 SEC의 소송과 관련되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SEC에서도 그 브래드 갈링하우스하고 크리스 라슨 등의 그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 때문에 뭐 리플의 승리였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상당히 얘기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 변호사가 했던 말이 저도 이제 실감이 나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소송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의미였다. 이렇게 취하를 하게 된 거는 소송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를 SEC가 리플을 끌고 가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 소송하고, 나중에 소송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이제 계속 이 두 그 경영진을 끌고 갔다. 이런 표현을 쓴 것도 이제 인상적이고, 법원이 SEC를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SEC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이제 이렇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법원이 도대체 SEC를 못 믿겠다. 이렇게 해서 최종 합의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데 포인트를 쓰면서 이렇게 이제 리플이 합의하는데 상당히 우위에 있고, 이럴 경우는 리플은 합의해서 자신들의 조건을 100%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요즘은 다시 그 SEC하고 리플이 합의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고 있다. 이런 뉴스까지 나올 정도로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포인트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커스터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XRP 렛저로 10조 달러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암호화폐계의 디지털 자산 업계의 작년이 4억 5천만 달러인데, 4억 5천만 달러가 10조 달러가 된다면은 이 XRP의 역할이 엄청나게 확장될 거 아닙니까? 그때 되면은 XRP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으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XRP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격
수익을 유도한다는 이런 발언을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텐데, 이렇게 소송에서 이제 일단 부분 승소도 하고 본인들의 어떤 그 소송이 취하되고 나자마자 이렇게 앞으로 그 가상자산이 10조 달러가 된다면은 XRP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고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저도 앞으로 XRP가 크게 활성화할 거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고, XRP가 앞서가고 있고, 그 다음에 스텔라가 같이 따라 나가야만 우리 파이코인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여러모로 이제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가짜 뉴스 중에 비트코인 현물 ETF, 블랙록의 BTF 현물 ETF가 상장됐다, 승인됐다 하는 뉴스 때문에 엄청나게 급작스럽게 올라갔던 그 카브 안에서 약 100개에서 1000개의 비트코인을 고래지갑이 24시간 만에 16개가 증가됐다. 이 엄청나게 증가됐습니다. 여기 16개가 증가됐으면 엄청난 큰 증가인데, 여기에 이제 작년 2월 28일 이후에 하루 거래로서는 가장 큰 급등을 일으켰다 해서 내 뉴스가 있어서, 이렇게 실제 현물 ETF가 지금은 이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 예상은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승인도 되지 않았는데 승인됐다는 그 뉴스 하나에 이렇게 급등하는 걸 보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ETF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이런 것을 저도 이제 인상을 받았고, 이렇게 내년 초 이렇게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반감기가 도래하고 하는 이런 기회를 우리 파이코인의 코어팀이 잘 잡으면은 내년 파이데이에는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희망을 가면서 계속 채굴을 하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